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법 1편. 잘하고 싶은데 자꾸 무너지는 당신에게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무너질까? 왜 나는 이 정도도 못 견딜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자꾸만 채찍질하게 되는 날. 남들은 다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만 겨우 견디는 걸까요? 말은 안 하지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이상하게도 늘 자책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자꾸 무너지는지, 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다치게 만드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함께 찾게 될 거예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남들이 뭐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문제였던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것밖에 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해야지. 처음엔 그게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철저하게.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내가 나를 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온몸이 떨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노력처럼 보이지만 속은 불안입니다. 완벽주의는 흔히 성실한 성격처럼 포장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넌 정말 꼼꼼해서 좋아. 네 덕분에 안심이 돼. 완벽주의자는 결과가 늘 좋더라.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알아요. 이건 성실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걸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괜찮은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완벽주의자는 잘하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틀리면 존재 자체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버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을 붙잡게 되었을까? 그 시작은 아주 어릴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누구나 그랬듯 어릴 적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의 반응에 예민했죠. 이건 잘했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했어?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완벽했을 텐데. 칭찬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조금 더 노력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가 끝이 없었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참아내고, 조금 더 맞춰주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사라졌습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신념이 만들어지는 순간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준 아래 숨어있는 믿음이 더 문제예요. 그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더 노력해야 해. 이 신념은 당신을 성실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잘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조금만 부족해도 자책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열심히 해도 만족감이 없고 뭔가 하나 끝내도 내가 뭘 놓쳤지? 라는 생각부터 들게 돼요. 이쯤 되면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완벽인가요? 아니면 안심인가요? 잘하고 싶은데 왜 시작이 두려울까요? 완벽주의가 심해지면 생기는 대표적인 증상이 있어요. 미루기, 시작하지 않기, 회피. 이상하죠?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시작을 안 한다니.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작했다는 건 이제부터 틀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자소서 한 줄 쓰는 것도 힘들고 과제 하나 시작하는데 몇 시간씩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심지어 친구에게 톡 하나 보내는 것도 이 말투 괜찮나? 생각하면서 몇 번이나 지우고 쓰죠. 완벽주의자는 열심히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도저히 시작할 수 없어진 거예요. 친구는 괜찮다 했는데 나는 자꾸 부끄럽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에게 발표 영상을 보여줬더니 완전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발음이 약간 떨린 것도 들리고 배경이 너무 밑한 것도 신경 쓰이고 심지어 말끝마다 약간 올라가는 말투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영상은 결국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원하는 건 좋은 결과가 아니라 결함이 없는 결과였다는 걸요. 아무도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를 완벽하게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결점을 모릅니다. 심지어 알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상상하죠.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이 정도는 보여줘야지 실망하지 않겠지. 조금만 부족해도 다 무너지겠지. 이 상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의 비난자가 만든 그림일 뿐이에요. 완벽이 아닌 충분함으로 살아가는 법. 심리학에서는 이걸 충분주의, satisficing 라고 부릅니다. 완벽한 걸 찾기보다는 지금의 선택이 충분히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 예를 들어 10개의 옵션 중에 최고를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대신 6, 7번째쯤에서 이 정도면 괜찮다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완벽주의자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시작해야만 삶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충분함으로도 괜찮다는 걸 느끼기 위해선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으로도 괜찮은 사람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우리가 완벽하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사랑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거라 믿었고 틀리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시작됩니다. 어느 순간 울음을 터뜨렸을 때, 실수해서 당황했을 때, 그럴 때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관계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배우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 혹시 지금 이 글을 들으시며 이건 내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의 천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하는 나만 보여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있는 그대로의 나도 보여줘야 할 시간이에요. 그 연습은 서툴고 어색하고 느리겠지만 그 안에서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기술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첫날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내가 충분히 잘해낸 것들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걸 그냥 잘했어라고 말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2편, 스스로를 덜 괴롭히고 사는 법.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이래도 되나 싶은 날이 있습니다. 쉴 자격이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음이 복잡해지곤 하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는데 가장 심한 말을 하는 건 언제나 내 안의 나였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어? 시간을 이렇게 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너니까 또 그렇지. 사실 우리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남의 말보다도 스스로를 다그치는 말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나를 괴롭혀온 말버릇,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완벽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학대입니다. 완벽주의는 대체로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내가 좀 더 준비했더라면 욕을 안 먹었겠지. 이건 내 탓이야. 겉보기엔 책임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임감에는 감정이 빠져 있습니다. 이해도, 수용도, 용서도 없는 책임감이죠. 그건 곧 자기 비난이 되고 결국 학대로 이어집니다. 한 번만 실수해도 이틀이고 3일이고 끙끙 앓고 하나의 결정 때문에 넌 진짜 바보 같아라고 스스로에게 화를 냅니다. 이건 자기 개발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까워요. 마음속의 감독관과 함께 사는 법. 심리학에서는 이 자기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를 내면의 비난자 또는 감독관, critical inner voice이라 부릅니다. 이 목소리는 말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너 이상하게 생각할걸. 넌 항상 부족해. 이 목소리는 우리를 발전시키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비난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지나쳐서 이제는 공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목소리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이 목소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목소리를 듣되 믿지 않는 연습. 완벽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내면의 비난자에게 대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못했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좀 못했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현실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자기 비판을 조금씩, 사실 기반으로 되돌리는 훈련이죠. 난 진짜 한심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었지만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어. 이것도 못하고 있는 나, 왜 이렇게 무능하지? 오늘은 에너지가 부족했지만 그게 날 결정짓진 않아. 이런 문장을 매일 하나씩, 마치 작은 방패처럼 마음속에 세워보는 겁니다. 덜 완벽하게 사는 연습은 의외로 구체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내려놓으란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덜 완벽하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놀랍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맞춤법을 100%다 확인하지 않고 보내보기. 계획표를 80%만 지켜도 성공이라고 선언해보기. PPT한 슬라이드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30분 내에 마무리해보기. 누군가 앞에서 실수했을 때 그 장면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경험으로 인식하기. 이 작은 실천들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기준의 융통성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삶. 그게 완벽주의를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실패는 쌓이지만 그만큼 탄력도 쌓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실패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다는 것. 한 번의 실수, 하나의 실패가 너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기질 못합니다. 심지어는 기억도 못하려 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지워버리자. 그런데요, 실패는 오히려 반복적으로 겪고 나면 감정의 탄력성을 키웁니다. 실패를 정면으로 기록하고 다음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점점 실패에 무뎌지고 실패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실패해야 진짜 시작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언어 습관 바꾸기. 우리의 감정은 생각에서 오고 생각은 언어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늘 이런 식이야. 이번에도 결국 망쳤네. 이래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건 무의식적으로 자기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이제 그 말버릇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한 번씩 이럴 수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다음엔 더 편안하게 해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리 뇌에게 보내는 프로그래밍 신호입니다. 자신을 향한 말투가 달라지면 그 말투는 곧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애쓴 나를 인정하는 기술. 혹시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한 일이 있다면 그건 인정받아야 합니다. 설거지를 했든 힘든 와중에도 자리에 앉아 있었든 비록 결과는 시원찮아도 그래도 한 발자국 나아갔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만 인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과정 속에 나도 인정해줄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애썼다. 버텼다. 오늘 하루도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은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회복시켜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존엄은 유지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모자라 보여도 우리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존엄을 외부 기준에 맡기는 삶이고 그건 매 순간 검사당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존엄을 자기 안에 심어두면 삶은 더 이상 결과로 평가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이유는 존재가 이미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끝맺음.
이제 나를 때리는 손을 천천히 내릴 시간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없이 스스로를 때리며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아프고도 성실했던 그 마음을 조금씩 쓰다듬는 연습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보다 더 단단한 건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니까요.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동안 잘한 것보다 애쓴 것들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편, 비교는 인정욕구라는 이름으로 숨어 있다. 난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궁금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궁금함은 열등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우리를 작게 만들기 시작했죠. 비교는 언제나 외부를 향해 시작되지만 그 끝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절대 지면 안 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비교는 자연스럽지만 기준이 왜곡되면 병이 됩니다. 비교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회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상대를 통해 나를 정의하곤 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되고 싶은 삶이 아니라 남들이 좋아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할 때 비교는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 친구는 진짜 부모님도 좋고 집도 좋은데 SNS에 보니까 다들 잘 살던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더 불안하지? 여기서 중요한 건 비교 자체보다 비교가 기준이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가진 게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영영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정 없이는 못 사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 한마디에 며칠이 행복하고 너 진짜 잘했어 라는 말에 마음이 놓이죠. 하지만 이 욕구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바뀌면 삶이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내가 원하는가 보다 이걸 하면 인정받을까를 먼저 고민하게 되고 결과가 조금만 나빠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 라는 불안이 앞섭니다. 결국 삶의 기준이 내 안의 기준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불안하고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얻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존재감 속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나로 살고 있을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나는 나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따라가고 있는 걸까? 그 누군가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릴 적 선생님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는 SNS 속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삶으로 길들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감추고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내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도 기억나지 않게 되죠. 인정의 허기를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허기집니다. 인정은 마치 짠 음식 같아요. 한 번 맛을 보면 계속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처음엔 사소한 칭찬에 기뻤지만 나중엔 그 정도로는 아무 감흥이 없죠. 더 멋진 결과, 더 많은 좋아요, 더 빠른 성공, 더 화려한 삶 이런 것들로 채워야만 겨우 안심이 되는데 그 안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인정에 중독되고 기준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자존감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게 바로 비교와 인정 욕구가 만든 불안의 루프입니다. 남보다 나은 삶보다 어제의 나보다 나은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남들보다 잘하고 있나? 가 아니라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나? 로요. 왜냐하면 남들과의 비교는 끝이 없지만 어제의 나와의 비교는 방향이 있습니다. 전자는 수직이고 후자는 수평입니다. 전자는 타인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삶을 지속 가능하게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데 필요한 마음의 기술 3가지. 부러운 마음을 인정하되 붙잡지 않기. 저 사람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부럽네. 근데 그건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는 내 길을 가는 중이야. 기준을 경험으로 바꾸기.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보다는 저런 삶도 있구나. 나도 내 방식대로 한번 살아봐야지로 바꿔보세요. 내 삶의 스냅샷을 자주 들여다보기. SNS나 뉴스 속 남들의 하이라이트 말고 내 삶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세요. 그 속에 내가 얼마나 살아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결국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본능이니까요. 문제는 그 사랑을 조건으로 붙잡을 때입니다. 이 정도 성과를 내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어. 실수하면 다 잃을지도 몰라. 이 조건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본 모습을 잊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미 있다는 걸. 마무리하며 더 이상 누구보다 잘하려는 나를 놓아줄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보다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살펴줄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고 조금 느리더라도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SNS나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단 1번이라도 멈춰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 떠올려 보세요. 4편. 완벽주의는 관계도 망가뜨립니다. 나는 그냥 잘해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꿔놓는 성격입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여파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스며듭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는 자꾸 관계에서 상처받는가, 그리고 완벽하게 맞추려고 할수록 더 멀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관계에서도 스스로 역할을 짊어집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과 있을 때도 무의식적으로 좋은 사람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해주고 표정 하나하나를 신경 쓰며 항상 배려하고 칭찬하고 무리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늘 신경을 쓰고 감정을 읽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합니다. 문제는 그게 노력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는 번아웃이 오고 상대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친절은 했지만 솔직하지 못했던 관계, 완벽주의자가 빠지기 쉬운 관계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맞춰주기는 하지만 솔직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말은 안 했던 순간, 뭔가 불편했지만 괜찮아라고 넘겼던 장면, 사실은 너무 지쳤지만 끝까지 챙겼던 일들,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진심이 사라진 채 무게만 남는 그릇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당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폭발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줘?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해? 하지만 사실 그 시작은 우리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삼킨 것에서 비롯된 겁니다. 완벽주의는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잘못 말하면 상처받을 거야. 이런 말하면 오해받을지도 몰라. 내가 부족하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래서 사소한 부탁도 혼자서 끙끙거리며 다 처리하고 감정 표현도 최대한 자제하려 하며 결국은 상대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를 조금씩 지워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맞춰주면 잠깐은 관계가 유지될지 몰라도 결국 자기 자신은 관계 안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관계는 불균형한 기대와 침묵의 벽만 남게 되죠.
괜찮은 사람이 되려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읊조려 본 적 있으신가요?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 누구에게도 민폐 끼치지 않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 이 모든 게 처음엔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내 감정은 나중이 되었고 내 필요는 사치가 되었고 결국에는 나조차도 나를 돌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진짜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던 거죠. 상대방을 실망시킬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건 완벽하게 맞춰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조금씩 실망해도 괜찮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망할 자유가 있어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 모든 감정을 감춰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은 그건 못해줄 것 같아. 사실 그 말이 좀 서운했어. 지금 나도 좀 지쳐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나의 기준이 타인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완벽주의는 때로 타인을 향한 기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의 없지? 왜 이 정도도 못하지?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상대는 안 해줄까? 이 기준은 처음엔 나 자신을 향했던 기준이 타인을 향한 판단으로 바뀐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서서히 관계를 딱딱하게 만들고 상대는 편안함보다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땐 내가 바란 건 진심으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인정이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자는 관계 중독과 관계 회피를 동시에 겪습니다. 완벽주의는 이상하게도 두 가지 모순된 패턴을 만듭니다. 하나는 관계 중독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관계에서 소외되면 어떡하지? 늘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다른 하나는 관계 회피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혼자가 편해. 언제 또 상처받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 거리를 두고 감정이 깊어지면 도망가 버리죠.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마음,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기술. 이제는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라는 질문에 진짜 대답하기. 응, 괜찮아 말고 좀 힘들긴 해 같은 솔직함을 연습해보세요. 해야 하는 관계보다 하고 싶은 관계를 선택하기. 매번 해야 하니까 유지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살펴보세요. 실망시킬 자유, 불편해질 자유를 허용하기. 좋은 관계는 편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충돌도, 거리감도 함께 수용합니다. 마무리하며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완벽주의자는 늘 사람들과 잘 지내려 애쓰지만 그 안에서 혼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고 상대의 기대에만 맞추다 보면 관계는 유지될 수 있지만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는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내 감정도 말할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내 진짜 감정을 1초라도 솔직히 표현해보세요. 작은 표현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5편, 멈추면 불안해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 불안해져요. 쉬고 있는데도 머릿속이 바빠요. 일을 안 하면 내가 무가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혹시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은 지쳐서 쉬고 싶은데 마음은 멈추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이 자꾸만 마음을 찌르죠.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오래 애써왔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당신이 왜 쉬는 게 힘든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평안하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실 겁니다. 쉰다는 것이 죄책감이 된 사람들, 완벽주의자에게 쉼은 종종 허용되지 않는 일입니다. 단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책이 밀려오고 쉬는 동안에도 이래도 되나?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성과를 내야, 도움이 돼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 그동안 붙잡고 있던 존재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는 가장 가혹한 평가. 가끔 스스로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뭐 했지?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럴 거면 왜 하루를 보낸 거야? 진짜 시간 낭비했어.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날에도 우리는 숨을 쉬고 있었고, 사소한 정리를 했고,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고,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완벽주의자들은 성과 없는 시간을 쓸모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성과도 있습니다. 회복, 정리, 소화, 여백. 이 모든 건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삶의 깊이를 만들어주는 시간들입니다. 쉬지 못하는 마음 뒤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남들이 나를 잊을 거야. 조금만 느슨해지면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몰라. 나는 늘 바쁘고 유능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면에 새겨진 존재의 불안입니다. 언제나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고, 계획표가 비어있으면 불안해지고, 심지어 휴가 중에도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써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결국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쉬는 척 일하는 중이 됩니다. 완벽주의자의 휴식은 과업이 된다. 휴식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건 이미 휴식이 아닙니다. 오늘은 푹 쉬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 그걸 못 지켰다고 또 자책하죠. 낮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실망하고, 책을 안 읽었다고 헛된 시간이라 생각하고, SNS만 하다 하루를 보냈다고 쓸모없는 날로 규정합니다. 심지어는 휴식 계획을 시간표처럼 짜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또 스스로를 혼냅니다.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완벽한 하루를 위한 미션 수행입니다. 진짜 휴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몸을 눕혀야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허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쉼이 시작됩니다. 진짜 휴식은 이런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때, 누워있는 자신에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눈앞에 생산성을 내려놓고도 내 존재가 가볍지 않을 때, 이건 훈련 없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해도 괜찮다는 작은 허용의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완벽주의자의 뇌는 멈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교감신경 긴장 모드의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쉬려고 해도 뇌는 긴장을 유지하려 하고, 휴식을 취할수록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는 역설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휴식하는 법을 따로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 산책하면서 이어폰을 빼고 바람소리 듣기, 아무 목적 없이 거리를 할 일 없는 일요일을 일부러 만들어보기. 이런 연습들은 우리의 뇌가 쉼도 하나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게 돕습니다. 쉼은 자기 가치가 아니라 자기 권리입니다. 쉬어도 되는 이유를 성과에서 찾으려고 하면 절대 편하게 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진짜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자. 이건 내가 충분히 노력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래,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할 거니까. 이런 말들은 마치 쉼을 보상처럼 만드는 패턴입니다. 즉, 조건부 휴식입니다. 하지만 쉼은 보상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끔은 멈추고 쉬고 느슨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쉬지 못하는 삶은 결국 무너짐으로 되돌아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겪는 일 중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는 번아웃, 번아웃입니다. 눈을 뜨기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는 순간,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이 지점까지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의도적인 멈춤과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숨쉬는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금 멈추면 뒤처져. 이렇게 쉬면 망할지도 몰라. 너무 느슨하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하지만 인간은 멈춰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도, 고요도, 정적도 삶에 반드시 필요한 리듬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진짜 두려운 건 멈추는 게 아니라 멈췄을 때 드러나는 자기 감정과 마주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멈추는 건 살아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도 사실은 내면이 열심히 회복 중인 시간입니다. 조용히 멈추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깊은 정리와 회복, 재정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중 10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회복 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6편, 나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빠져나오는 법. 내가 제일 싫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사실 이 말은 단순히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서 도망치고 싶다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는 자주 자기 혐오로 귀결됩니다. 조금만 기준에 못 미쳐도, 계획이 틀어지기만 해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또 망쳤네. 이번에도 역시 나답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자신도 모르게 반복해온 비난, 죄책감, 보상심리, 무력감, 다시 비난의 고리를 하나씩 분해하고 그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게 될 겁니다. 완벽주의가 만드는 구조, 죄책감, 과보상, 피해 탈진, 자책. 완벽주의자는 잘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존재 자체에 금이 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시작됩니다. 이걸 왜 못했지? 이건 내 책임이야.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걸 하려고 애쓰죠. 그게 바로 과보상입니다.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탈진합니다. 그리고 탈진 상태에서는 다시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 다시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고리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 혐오를 먹고 자라는 감정의 루프죠. 기대에 못 미쳤다는 감각이 자기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완벽주의자의 자기 혐오는 특정 사건보다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계획을 세웠는데 3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을 때 그 사람은 7개를 못한 사람이 됩니다. 칭찬을 받았는데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며 스스로 감정을 끊어버립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성취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친 날을 반복해서 마주하다 보면 자기 이미지도 점점 왜곡됩니다. 나는 늘 실망스럽고 그래서 사랑받기엔 부족한 사람이다. 죄책감은 때때로 위장된 통제욕입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죄책감은 자주 자신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이걸 못했으니까 다음엔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해. 이런 나를 용서하지 마. 똑바로 살자. 스스로를 이렇게라도 자극하지 않으면 난 나태해질 거야. 이런 말은 변화를 위한 자기 다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적 협박입니다. 그리고 그 협박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단 자꾸만 자기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결론만 남기게 되죠. 자기 혐오의 또 다른 얼굴,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자기 혐오가 깊어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변질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고 어쩌다 연락이 와도 이런 나로선 만나기 민망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한 상태에선 그 누구와도 제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날 어떻게 좋아하겠어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멀리하고 혼자 있게 되고 결국 또 자책합니다. 내가 이래서 외로운 거야. 이 고리 또한 완벽주의가 만든 감정의 덫입니다. 죄책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대하는 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건 잘못을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문제는 죄책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는 항상 잘못하고 있다는 고정된 믿음이 들어설 때 죄책감은 더 이상 교정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처벌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멈추기 위해선 죄책감에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나는 그 실수보다 더 큰 사람이고 이 경험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어. 완벽하지 않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건 다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실수나 부족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포함한 채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지금 생각하면 부족했지만 그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의 나도 괜찮아.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건넬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난 왜 이럴까입니다. 그 말에는 한숨, 자책, 절망, 혐오, 수많은 부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문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좀 힘들었구나. 이렇게라도 버텨서 다행이야. 지금의 나도 괜찮아. 내가 날 조금 더 믿어줘야겠다. 이건 단순한 긍정적 말투가 아닙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언어의 구조입니다. 말이 달라지면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달라지면 삶의 궤도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완벽하지 않은 나를 사랑하는 용기.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실수할 수 있고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도 여전히 소중하고 존재할 이유가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미안해가 아닌 괜찮아를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기 혐오의 고리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7편, 감정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요즘은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좋아도 슬퍼도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눈물도 잘 안 나고 뭔가를 해도 그냥 그렇구나 수준에서 멈춰버립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말 무너진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참고 너무 많이 맞춰오고 너무 오래 애써온 사람들이 겪는 후유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감정을 잃어버린 듯한 삶에서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정을 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기쁨도, 분노도, 눈물도, 떨림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들은 그 감정을 너무 오래 억눌러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내는 대신 내가 참자를 선택했고 슬픔이 올라오면 지금 울면 안 되라며 눌렀고 기쁘기보단 방심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제외되는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을 잃은 게 아니라 감정과 멀어진 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오래된 감정의 잔해가 숨어 있습니다. 나 요즘은 웃는 것도 어색해. 기쁜 일이 생겨도 그냥 그래.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 이 말들은 사실 내면의 감정의 잔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감정을 꺼내기 힘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나치게 눌린 감정은 우리의 안에서 침전물처럼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무거워져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무덤덤하다, 차갑다, 무표정하다고 하지만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감정을 견디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지쳐버린 마음의 반응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감정만 연기해 왔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감정 연기, 바로 괜찮은 척입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힘들어도 할 수 있어. 속상해도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감정은 타인을 위한 배려로 포장되지만 사실은 스스로의 감정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괜찮은 얼굴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진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구분조차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감정과 연결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점점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감정을 드러냈을 때 다쳤던 기억 때문입니다. 감정을 표현했다가 거절당한 경험, 솔직했다가 상처받았던 순간, 누군가에게 기대었다가 외면당했던 기억. 이런 기억은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남깁니다. 내 감정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드러내면 약해 보일 거야. 솔직한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감정을 감추고 닫고 차단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감정의 부재는 우리를 더 깊은 고립과 외로움으로 밀어넣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상처도 덜하겠지만 행복도 함께 사라집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주 감정을 통제의 대상으로 봅니다. 기쁘면 방심할까봐 눌러버리고, 슬프면 약해 보일까봐 억누르고, 불편하면 나만 참자고 말하죠. 이런 감정 통제는 처음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삶 전체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감정을 안 느끼면 상처도 덜 받겠지만 기쁨도, 감동도, 설렘도 함께 사라집니다. 삶이 평탄해지긴커녕 그저 의미 없는 반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그 물음은 사실 내 감정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사람은 기분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즐거워서 나가고, 기대돼서 시도하고, 화가 나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선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의지를 다잡기보다 감정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정과 다시 연결되는 훈련.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허용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올라옵니다.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음이 동한 음악을 들으며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 라고 물어보기. 매일 하루 5분, 오늘 내가 느낀 감정 하나만 적어보기. 불편하거나 서운했던 일에 그 순간 나는 사실 속상했어 라고 스스로 인정해보기. 감정이 올라올 때는 무시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느껴보기.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서서히 내 감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을 뿐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순간 움찔했다면, 어떤 장면을 보고 괜히 눈물이 날 뻔했다면, 혼자 있는 시간에 괜히 허전함이 밀려왔다면 그건 감정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눌려있다 보니 이제는 조용히 반응할 뿐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되찾을 수 있고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감정은 고장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감정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는 고장난 게 아니라 그만큼 오랫동안 너무 무거운 걸 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감정과 다시 손을 잡을 시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 잘 견디기 위해 너무 오래 참고 눌렀던 그 마음, 이제는 그때 힘들었지, 사실 속상했지, 그 말을 조용히 내 안에서 꺼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당신의 감정 중 하나를 구체적인 단어로 적어보세요. 예, 지루함, 서운함, 잔잔함, 고마움. 그걸 단 한 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편. 늘 늦은 것 같다는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 나는 늘 뒤처지는 기분일까? 더 빨리 할 걸, 더 일찍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말 익숙하시죠? 해야 할 일은 계속 쌓이는데 막상 손에 잡히지 않고, 남들은 다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 같고 가끔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시간과 싸우며 살아가는 마음의 구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왜 우리는 늘 늦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늦음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자신만의 시간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게 될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시간 앞에서 늘 지각생이 됩니다. 완벽주의는 시간을 항상 해야 할 일의 압력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걸 안 하면 늦는 거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실패지. 오늘도 또 계획을 못 지켰어. 이런 생각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시간은 나를 평가하는 감시자처럼 느껴지고 내가 쓴 시간은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로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감각은 조용히 우리를 자책과 조급함의 터널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시간을 쫓기 시작했을까? 돌이켜보면 시간은 원래 그 자체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을 경쟁과 연결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인정받았고 남들보다 빨리 합격해야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 20대엔 뭘 해야 하고 30대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식의 타임라인 인생이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은 것 같으면 패배감과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닐까? 이미 늦었어. 시작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죠. 조급함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삶을 비교하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는 시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벌써 결혼했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나이 어린데 창업했대.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잣대로 전락합니다. 결국 나는 내가 걸어온 시간보다 남이 걸어온 시간에 더 민감해지고 자신만의 속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늦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시작하기 전에 결과부터 걱정한다. 무엇이든 하기 전부터 이걸 해도 늦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죠. 하루를 완성도로 평가한다. 오늘 한 게 뭐지? 이건 한 것도 아니야. 하루의 질보다 생산성만 남깁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식 중에도 뭔가를 안 하면 조급하고 초조해지고 결국 자기 비난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남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내가 늦은 건지 아닌지를 항상 타인의 기준표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늦음은 감정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늦었다는 건 감정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예를 들어 30살에 공부를 시작하든 40살에 운동을 시작하든 60살에 악기를 배우든 그 자체로 늦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어딘가에 새겨진 이 나이에 이걸 해야 해 라는 비공식 시간표를 계속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계속 뒤처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시간표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인생이고 사회가 만든 프레임일 뿐입니다. 완벽주의자는 미래에 쓸모있는 시간만 인정합니다. 완벽주의자의 시간 개념은 매우 계산적입니다. 이 시간이 나중에 도움이 될까? 이걸 하면 어떤 성과가 생기지? 지금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야. 이런 식으로 당장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간은 무가치한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훗날 스스로를 지켜주는 숨은 시간들로 구성됩니다. 혼자 앉아 멍하니 보낸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공부, 결과로 연결되지 않았던 고민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기반을 만들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기만의 속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속도가 있습니다. 식물이 다 같은 속도로 자라지 않듯 사람도 누구는 20대에 꽃피고 누구는 40대에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이 넘어 시작해도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급함은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알고 있다면 지금 천천히 걷고 있어도 그건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3가지 연습. 비교 기준을 바꾸기. 남들보다 빠른가 해서 어제의 나보다
단 1%라도 나아졌는가로 하루를 평가하지 않기. 오늘은 별로였어 라는 말 대신 오늘도 살아냈다 라고 말해보세요. 늦었다는 말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기. 나는 지금 내 시간대로 살고 있다. 이런 언어적 훈련이 당신의 시간 감각을 회복시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어디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어떤 길 위에 있고 그 속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빠르게 가는 사람이 승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속도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완성합니다. 지금 늦은 걸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나의 시간에 살고 있다.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동안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내 속도로 걷기 시작한 거야. 9편. 사랑받기 위해 잘하려 애쓰는 사람들. 그냥 나로선 부족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누가 나를 좋아해주지 않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사라질 것 같거든요. 혹시 이런 말 마음속에서 스쳐가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감정 중 가장 깊고 무거운 믿음. 그건 바로 나는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뿌리내리고 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잘해내야만 비로소 존재를 허락받는 듯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지금껏 그렇게 애써왔던 이유, 그 애씀의 본질이 사실은 사랑받기 위한 몸짓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애쓴 삶. 완벽주의자는 대부분 사랑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건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그 사랑이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적이 좋을 때만 칭찬받았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졌고 실수를 하면 왜 그랬어 보다 그렇게 하니까 싫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해야만, 착해야만, 실수하지 않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 결과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소멸될 것 같은 불안. 이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존재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쉴 때도 초조하고 성과가 없으면 죄책감이 들고 사람들과 있을 때조차 지금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불안입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이 불안은 왜 멈추지 않을까? 성과로 사랑을 얻는데 익숙해진 사람은 항상 결핍의 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러다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누군가 내게 무관심해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심지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건 애정 결핍이 아니라 자기애의 부재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끊임없이 성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 중독은 관계에서도 문제를 만듭니다. 성과 기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듭니다. 상대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면 부담스러울까봐 감추고 자신의 단점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결국 그들은 관계 안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나는 숨기고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나를 계속 연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쌓은 관계는 결코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 포장된 나와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증명만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에서 나는 지금 이대로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로 그 질문이 바뀌어야 삶의 궤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회복해 가야 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믿기 위해 먼저 나 스스로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너는 그 자체로 소중해 라고 말해준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드물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줘야 할 시간입니다. 성과가 없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게으른 날에도, 실수한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런 나도 사랑받을 수 있어. 잘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는 줄어들지 않아. 이런 말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해보는 연습. 그게 사랑 중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걸 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꾸지 마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꼭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설픔, 때로는 모자람, 가끔은 철없는 모습까지도 사랑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만 그렇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시나요? 마무리하며, 사랑은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감정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살지 않아도, 멋진 사람이 아니어도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작은 미션, 오늘 하루 어떤 일도 하지 않은 나에게 단 한마디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시편.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향해서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이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요. 더는 나를 미워하지 않고 싶어요. 이 말 한 번이라도 속으로 해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씀을 내려놓아도 될 만큼 삶을 살아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이 어떤 것인지, 실수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하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수하고, 비틀거리고, 때로는 돌아가고, 가끔은 멈춰서며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도록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부족한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들을 너무 오래 믿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실수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단단한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삶, 완벽주의는 늘 더 나아져야 해, 이 정도론 부족해라는 말로 스스로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지쳐버린 자기 자신만 남습니다. 이제는 그 말 대신 이런 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아. 나는 나를 믿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건 단순한 위로나 긍정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나에게 신뢰를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하루를 마칠 때 더 이상 오늘 뭐 했지? 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냈구나. 실수했지만 그건 나쁜 하루가 아니야. 그냥 존재했을 뿐인데 충분했다. 이런 하루가 쌓이면 삶의 감각도 바뀝니다. 성과 없이도 편안하고, 속도 없이도 안정감 있고,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것이 완벽주의를 놓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대한 자유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완벽주의는 작은 실수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흐트러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완벽주의를 내려놓은 사람은 그 실수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좀 무너졌지만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건 무조건적인 낙관이 아니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보다 부드럽게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도, 자기 자신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느긋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단한 척하지 않지만 쉽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허용하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수도, 불안도, 무력감도 자기 일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기보다 천천히 일으켜 세웁니다. 완벽주의를 놓은 사람만이 비로소 그렇게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삶을 체크리스트처럼 살았습니다. 더 성장해야 해. 더 부지런해야 해. 더 잘해야 해.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리스트가 삶을 살아가는 기쁨보다 삶을 감시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조금 느리게, 조금 부족하게, 하지만 확실히 나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의 끝, 하지만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 지금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이 콘텐츠를 듣는다는 행위만으로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젠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완벽해질 필요도 없고 늘 성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앞으로의 모든 날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고맙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해낸 모든 선택, 지금까지 버텨낸 하루하루는 결코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고단한 여정을 끝내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멈춰도 괜찮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충분히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 거울 앞에서 또는 마음속으로 이 한 문장을 조용히 말해주세요. 이제는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